오늘 가슴 아픈 소식이 있습니다. 경북 문경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투입됐던 두 분의 소방대원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해온 젊은 소방대원들의 희생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소방대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농어촌 보건의료법, 국가 R&D 과제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교통약자 편의증진법 등 약 70여 건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이 많기 때문에 잘 처리해서 현장에서 국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잠사 특별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발표된 지원책은 국민과 유가족에게 또 다른 모욕감을 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이태원 특별법의 핵심은 특조위 활동을 통해 내용을 밝혀야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를 기피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으로 돈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행태는 매우 잘못된 방식입니다.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경청해 주기 바랍니다. 검찰이 국민의힘과 결탁해 민주당 인사들과 비판적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사건의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법원이 징역 1년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첫째, 하나회와 같은 정치검사들이 정치권과 결탁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행태에 사법적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자신의 정치적 욕망 충족을 위해 사유화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 증거인멸, 재판 중인 피고인을 승진까지 시키는 불법적 그리고 비도덕적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재판부가 법리상 공직선거법 처벌을 어렵다면서도 별도로 이번 사건이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태라는 점을 명백하게 지적한 것은 정치검찰의 해악을 분명히 지적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자신에 대한 정치공작이라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다가 나도 모르니라고 발뺌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가운데 많은 경제 분야에서 최악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국은 1.4%의 매우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960년 이후 역대 5번째로 낮은 수준인데요. 그러나 과거의 경제 성장률이 낮았던 경우에는 오일 쇼크, IMF 경제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등 아주 특별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미국, 일본보다도 성장률이 낮습니다. 특히 IMF 이후 25년 만에 일본에게 성장률을 역전당한 것입니다. 작년 제조업 생산은 IMF 이후 25년 만에 최대 감소했습니다. 주요 산업인 반도체 생산도 2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소매 판매도 1.4% 줄어들어서 2003년 이후 최대 감소를 기록했고 설비 투자는 4년 만에 최대 감소했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그리고 묻지마식 감세, 또 재정운영 실패로 작년 한 해 56조 4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역대 최대의 결손액입니다. 자영업자 폐업, 노인 파산, 법인 파산 등 분야와 세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역대 최악의 성적표로 경제와 민생이 악화됐습니다. 이는 정부의 독선과 오만의 정책 기조, 문제 해결 의지도 능력도 없는 무능함, 그리고 문제를 악화시키는
검찰식 관치와 팔비틀기로 대한민국 경제의 최악의 기록을 세우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는 일마다 경제와 민생에 도움보다는 더 마이너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실질적인 민생 대책 실행, 공급망 등 구조적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 그리고 적극적인 재정 운영 등 경제정책 기조 변화를 지속해서 강조해왔습니다. 객관적 지표가 대한민국 역사의 최악으로 남을 경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정부는 반성과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 기조를 전환해서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을 하고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